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오늘은 해외 축구 3경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엠폴리 대 오디네세, 칼리아리 토리노, 에버튼 대 아스날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3경기밖에 준비를 안 했지만 제 생각에는 갈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기도 하고 한 2폴 해가지고는 갈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보면요, 우디네세, 엠폴리 대 오디네세 부상자 쪽을 먼저 보면 엠폴리는 풀라인업이에요. 엠폴리는 풀라인업 정도로 보이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가 로베르토 페레이라 핵심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죠.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 베카오, 추가로 이제 몰리나랑 사이드백 윙백 자원인 몰리나와 수비형 미드필더의 왈라스가 출전 정지. 지난 경기 이제 라치오랑 퇴장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퇴장당한 선수들이 못 나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베카오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디네세가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데, 이 로베르토 페레이라와 왈라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공백이 있어요. 몰리나도 어느 정도 분명히 공백이 있고요. 남은 미드필더 자원이 그나마 좀 교체 자원이나 선발로 많이 쓰면 마켄고나 아슬란 이런 애들이 있고, 추가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사마르지치, 그리고 야얄로라고 또 있거든요. 이렇게 4명밖에 없어요. 지금 이 4명이 전부입니다. 어쨌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를 3명을 두기도 하고 2명을 두기도 해요. 352 쓰거나 343 쓰거나 왔다 갔다 하는데, 가용 자원 일단은 핵심 2명이 빠져있기 때문에 자리야 메꿔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퀄리티 면에서는 미드필더 쪽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이제 공격 쪽과 수비 쪽 베카오가 빠졌다고 하나 크게 나쁘진 않아요. 몰리나 빠진 건 아쉽지만 대체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소피가 대신 나올 수 있고, 근데 어려가지고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재능만큼은 그래도 있는 선수여서 일단은 아예 삽질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요 오바가 맞는 것 같아요. 오바 쪽의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엠폴리의 이제 홈에서의 수비력과 득점력을 감안한다면은 또 이제 오바의 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일단 상황에서, 우디네세가 제 생각에는 좀 더 공격적인 3-4-3을 꺼낼 것 같거든요. 지금 미드필더의 가용 자원도 그렇고 저 선수들을 많이 투입할 바에야 그래도 좀 믿을만한 공격진이 있는, 엠폴리가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는 충분히 이제 베토나 이런 애들 최근에 너무 좋잖아요. 또 이제 데울로 배우도 있고, 그 밖에도 가용 선수들이 공격진은 분명히 많아요. 지난 경기에 누구야, 석세스가 나와서 또 괜찮게 해줬었고, 아니면은 또 누가 있더라. 아무튼 갑자기 말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나와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푸세토 이런 애도 있죠, 참. 3-4-3으로 좀 나오게 된다면은 엠폴리와 꽝 하고 붙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막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좋아 보이진 않고, 저는 아마 하지 싶은데, 일단은 이 경기는 오바만 보고요. 승패 같은 경우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우디가 이기기는 좀 그래도 힘들어 보이고요. 엠폴리 승 아니면 문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바 찍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요 경기 칼리아리 대 토리노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일단은 토리노 원정 4연패예요. 그거 먼저 한번 들여다 볼게요. 4연패 기간에 어떤 팀들이 있었는지. 에이스 로마, AC 밀란, 나폴리, 스페치아. 질만하니까 그렇다 칠게요. 스페치아 경기에서는 일단은 포베가 핵심 좀 이제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포베가가 빠져있던 경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앙에서의 볼 배급이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면서 졌었고, 오늘 경기는 포베가가 있어요. 넘어가고요. 어쨌든 부상자 쪽을 한번 보면요,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발로키에비치 얘 말고는
특별히 없어요. 디에고 고딘 수비 쪽에 얘도 불투명 사이즈라서 제가 볼 땐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고, 이제 토리노 쪽의 문제인데 수비 쪽에 지지나 뭐 친고 얘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 지지는 부상인 것 같고, 추가로 이제 공격 쪽에 벨로티, 잘 아시겠죠? 그리고 베르디, 미드필더 쪽에 만드라고라, 이런 선수들이 지금 빠져요.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 수비 쪽에 이제 히카르도 로드리게스와 안사르디, 측면 수비 쪽의 자원들이 불투명이라서 복귀는 할 걸로 보이는데 선발 가능성까지 모르겠다. 어쨌든 현재 토리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돌아오는 부분은 분명 다행인데, 일단 이 선수들이 제가 볼 때 선발로 쓰진 못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신고까지 빠져있고, 이제 측면 수비 쪽에서 공백이 있어요, 토리노가. 특히나 이제 아예 거의 다 빠져가지고 뭐 오른쪽 수비만 좀 남은 것 같은데, 오른쪽 수비를 뭐 왼쪽에 쓰고 뭐 이래야 되는 지금 토리노의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사이드백 자원에서의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고, 뭐 만드라고라 뭐 베르디 빠진 것도 분명히 아쉽고 벨로티도 아쉽긴 한데, 일단은 여기 이 토리노 역시도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있어요. 벨로티가 빠지긴 했지만 벨로티가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뭐 사나브리아나 뭐 브레칼로, 이런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활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포베가나 뭐 프렛, 뭐 이런 선수들도 여전히 이제 오늘 경기에 뛸 수 있는 상황에서, 뭐 루키치도 있죠. 참. 뭐 아예 부상자가 많다고 마테이가 갔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점대 정배를 받은 거겠죠. 잠시만요. 어쨌든 간에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또 잘 지지하는 모습, 최근 3연무예요. 3연무기도 하고, 홈에서의 기록을 보면 승리는 없는데 10위권 밖의 팀들한테는 잘 안 져요. 또 칼리아리가 10위권 밖의 팀들한테는 5할 승률, 그러니까 뭐 무승부까지 따지면요 5할이 아니라 뭐 프레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높아요. 뭐 홈 원정 다 어느 정도 해가지고 뭐 10위권 안쪽 팀들한테는 거의 다 지는데, 10위권 바깥쪽 팀들한테는 제가 알기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졌어요. 그리고 다 무캐거나 거의 다 무였어요. 거의 다 무캐고 뭐 이기고 했는데, 어쨌든 칼리아리가 최근에 그래도 부상자가 좀 돌아오면서 라인업 쪽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고, 지난 경기 뭐 라즈반 마린 같은 뭐 미드필더 자원들이 또 이제 벤치에 있었고, 그리고 후반에 이제 선수들 몇몇 선수들 또 교체해 줬거든요. 베로나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토리노가 어쨌든 득점에 있어서 지금 벨로티가 안 터지는 상황에, 오늘 경기 물론 벨로티가 없지만 벨로티가 안 터지는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뭐 브레칼로 이런 애들이 한 번씩 해주긴 하는데, 확실히 앞선에서의 득점력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칼리아리가 제가 볼 때는 한 골만 넣어도 프렌 정도는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굳이 따지면 이거는 저는 배팅을 한다면 프렌을 배팅하는 게 좀 맞아 보이고, 토리노 쪽으로 갈 바에는 저는 패스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더 봅니다. 그리고 토리노가 원정에서 너무 좀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 어쨌든 많은 선수들이 결장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칼리가 최근에 어쨌든 좀 나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위권 밖의 팀들한테는 의외로 잘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 뭐 토리노, 그리고 원정에서 득점력 한 골 이상 넣은 경기가 제가 알기로 없어요. 한 번 있나 없나 뭐 그렇습니다. 최근 그리고 3경기인가 원정 4연패 동안 3경기 연속인가 무득점을 또 하고 있고, 저는 이 경기는 칼리아리 프렛 그리고 언더 둘 다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에버튼 대 아스날. 제가 아스날 15년 팬인데,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나? 아스날 15년 팬인데 15년 팬이면은 15개 시즌을 본 거잖아요. 그 분석 외에 팬으로서 이 경기를 보면요 못 이깁니다. 아스날 이건 못 이겨요. 아스날 이건 분석이 아니에요. 그냥 15년 팬의 입장으로서, 골수 팬 입장으로서 이 경기를 딱 들여다보면요, 야 아스날 못 이겨요. 이건 무승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팬의 입장에서 15년 팬의 입장에서 그냥 본 거고 분석을 해볼게요. 분석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 아스날 원정에서만 콤빨은 분명히 있는 팀인데 원정에서만큼은 상당히 좀 부진하고 있어요. 뭐 골득실도 상당히 안 좋은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즌 초반에 브렌트포드한테 진 것도 그렇고 개막전에서 아니면은 뭐 지난 경기 맨유한테 지거나 뭐 원정 경기 강팀 상대로는 다 졌어요.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강팀 상대로 그냥 싹 다 졌고 나머지 엔간한 팀 상대로는 아스날이 다 이겼습니다. 지질 않아요. 원정에서 원정이 약하잖아. 이거 패배 전부가 다 그냥 뭐 맨유, 리버풀, 첼시 뭐 그런 팀들이고 나머지 팀들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팅하기에는 상당히 강팀과 강팀 상대로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뭐 리버풀이나 첼시 만나면 그냥 반대 많이 찍어버리면 개꿀이니까 뭐 그런 면인데 요 경기는 저는 부상자 쪽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해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 고메즈, 칼버트 루인, 톰 데이비스 그리고 지난 리버풀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아마 론돈이 좀 부상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이제 칼버트 루인 같은 경우 핵심 공격수죠. 그리고 이제 톰 데이비스, 안드레 고메스는 뭐 미드필더 자원인데 약간 서브 미드필더 자원이고 톰 데이비스는 뭐 옛날에 뭐 좋았지만 지금 이제 서브로 전락해 버렸는데 어쨌든 요즘 좀 그래도 루인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던 론돈이 부상인 점은 에버튼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예리미나가 돌아왔습니다. 불투명인데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리버풀전에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수비진에서의 불안감이 너무 심해요. 애들이 실수를 남발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예리미나가 분명히 핵심 수비 중앙 수비수가 돌아온다는 점에 에버튼 입장에서는 수비적인 안정감을 좀 찾을 수 있겠고 추가로 홀게이트가 출전 정지에서 복귀를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2경기 출전 정지인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뭐 고드프리나 한 명 누구야 또 한 명 이름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잉글랜드 놈이었는데 아무튼 그 선수 상당히 조합이 불안했는데 이 중앙 수비수들이 돌아오는 거는 에버튼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아스날 쪽으로 한번 보면요. 뭐 콜라시냐 빠지는데 쓸모 없으니까 제외를 하고 뭐 골키퍼 레노가 좀 부상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램스델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되진 않고요.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그라니트 자카가 훈련 복귀해서 오늘 경기 이제 출전을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해야 벤치예요. 잘해야 벤치로 들어갈 걸로 보이고 제가 아스날 경기 분석 때마다 몇몇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선에서 이제 공을 달고 뛰어주는 스미스로우와 사이드 쪽에서 드리블로 상대를 괴롭혀줄 수 있는 사카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로우가 불투명인데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스미스로우 이거 컨디션 좀 안 좋고 몸 상태 안 좋은데 출전시켰다 부상당하잖아요. 아스날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벤치예요. 벤치거나 제외입니다. 선발로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스날 쪽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부카요 사카가 지난 경기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벤치로 들어가서 후반에 잠깐 뛰었는데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오늘 경기에는 좀 선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점, 뭐 이런 점인데 저는 로우 빠진 거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 자리에 누가 뛸지는 모르겠어요. 왼쪽 사이드 윙 쪽에 사실 로우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는 아스날에 이제 없거든요.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뭐 마르티넬리가 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바메양을 왼쪽으로 옮기고 뭐 라카제트를 중앙에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힘들어요. 아스날 입장에서도 이거 공격적으로 로우가 없다면 뭐 파티도 최근에 안 좋고 웨데고르도 앞선에서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그 압박을 좀 헤쳐나가고 좀 이제 볼을 달고 달릴 수 있는 로우가 빠졌다는 부분은 아스날 공격 쪽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에버튼은 뭐였죠? 수비적으로 많은 중요 자원들이 복귀한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스날의 학살할 사이즈는 절대 아닙니다. 분석적으로 봐도 이렇게 볼게요.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에버튼도 앞선에 론돈이 빠졌고 뭐 더마라이 그레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있고 핵심 미드필더 두쿠레가 지난 경기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실점할 확률이 저는 지금 에버튼이 앞으로 좀 부상자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조금 더 안정을 찾으려면은 한두 경기 정도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이 실점을 한다면은 2골 이상을 넣어야 결국에 이길 수 있는데 저는 에버튼이 그 정도의 힘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스날이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문제는 오바명이 하도 많이 놓쳐서 그렇지 수비는 좋아요, 아스날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에는 1대0 아스날 승 내지 1대1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2대1 아스날 승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능성 면에서는 언더 쪽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쨌든 참 오늘은 그리고 시간도 많으니까 요 배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간혹 물론 제 채널이나 저한테 뭐 왜 이렇게 보냐, 왜 이거를 반반 나눠 보냐, 이게 뭐냐라고 뭐 물어보시는 분은 없었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뭐 분명 계시지 않을까요? 한쪽이 아니라 이거 그럼 나 반반 나눠서 가야 되잖아, 이걸 배팅하려면은 그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 시간도 뭐 여유도 있고 3경기밖에 없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반반을 나눠서 갔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뭐 어느 정도로 손해와 이득이 어느 정도냐면요. 같은 금액을 베팅했을 때 무승부 배당 보통 3점 좀 넘어가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경기들에서 무승부 배당 2점대인 경기는 이렇게 안 봅니다. 왜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3점대 초반에서 높게는 중반대의 배당들을 이렇게 보거나, 최근 뭐 주말에 있었던 3경기 있었죠. 쾰른 경기랑 어제는 에스턴 빌라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3경기도 뭐 이렇게 봤었는데 같은 금액을 갔을 때 이게 반반 나눠 가잖아요. 뭐 10을 내가 베팅을 한다 치면은 5와 5를 가잖아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하나로 따졌을 때 만약에 내가 10을 갔다, 그럼 저 두 경기를 나눠서 갔을 때 1.7 정도의 배당 효과가 있어요. 맞추기만 하면 이거를. 나는 배팅을 5, 5로 나눠서 갔지만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맞기만 하면은 그냥 하나로 찍었을 때 1.7 정도의 배당 효과가 있는 겁니다. 1.7면 결코 낮은 배당이 아니에요. NBA로 따지면 핸디 언업 맞추는 거랑 똑같고요. 해외축구도 1.7대 정배가 어쨌든 주력감보다는 좀 높은 정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출 수만 있다면은, 물론 못 맞추면 물론 말짱 도루묵인 거는 뭐 어느 경기고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봐가지고 맞출 수만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배팅에 있어서 뭐 항상 이렇게 배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언제든지. 뭐 이런 날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일반승과 프렌, 굳이 축구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경기 때마다 가끔씩 말씀드리잖아. 이거 이 팀의 승리는 안 보인다, 프렌 가시는 분들은 차라리 무승부 접근이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프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뭐냐, 승 아니면 무가 보인다는 건데 물론 승 아니면 무가 보이는 경기에서도 마인 가능성이 있는 경기들이 있어요. 뭐 상대팀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한 그 데이터도 볼 수가 있겠고, 승리할 시에 몰아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볼 수 있겠고, 뭐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 좀 적은 경기들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배당도 뭐 1.7이면 낮은 배당이 아니에요. 1.7 낮은 배당 아닙니다.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혹시나 이제 햄무나 이런 게 뭐 4점대까지 올라가거나 하면은 더 높아져요, 배당 값어치가. 이런 게 적중된다면은. 그리고 아니면은 좀 더 제가 뭐 5대5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비율을 또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 경기에 대한 보이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햄무랑 무가 보이는데 나는 그래도 무승부 쪽이 좀 더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햄무를 좀 낮추고 무를 좀 올려볼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적중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1.7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있는 해무와 무 접근, 이 반반 나눠서 가는 게 뭐 항상 저는 이렇게 베팅을 하지 않지만 종종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축구 경기들이 계속 요즘에 있잖아요. 챔스도 있고 주말에도 있고 뭐 주중에도 계속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는 고배당으로서 한번 이렇게 찍는 그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는 거를 혹시나
왜 이렇게 보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반반 나눠가면 내 돈도 반반 쪼개서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런 분들을 설득시키고, 설득이 아니죠, 납득시키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뭐 이런 것도 찍었고, 요거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뭐 추가로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에스턴 햄무랑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코멘트 중에 뭐 굳이 따지면 저는 에스턴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눠갈 때 뭐 제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 나는 그래도 햄무랑 저 사람이 봤는데 나는 그래도 얘네가 이길 것 같은데 하면 조금 더 하세요. 6대 4나 아니면 진짜 좀 과감하게 7대 3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서 나름의 승부를 보는 거예요. 나는 무 뜨면 그냥 본전만 건질래. 한 장, 두 장 던지고 나머지 여기 다 때려 박는 거예요. 그냥 뭐 9대 1이나 뭐 8대 2나. 그럼 이게 맞으면 효과가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험도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반반 사이즈로 나누면 1.7 정도의 배당 효과가 있고, 이런 배팅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때때로. 항상 이게 프렌이랑 정배 쪽으로만 딱딱 나눠지는 날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막 이거 여기가 역배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런 게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팅 하시는 것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 축구 같은 경우 특히나 매일매일 같이 승이나 프렌 뭐 나눠서 볼 수 있을 만한 경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가 그래서 어려웠고요. 승이랑 프렌 하면 쉽잖아요. 승 프렌 일반, 그러니까 정배 프렌 이러면 쉽잖아요. 딱 나눠지니까. 근데 항상 그렇게 볼 수 있으면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또 NBA가 업로드 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